자, 위클리 투자 뉴스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역시나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CPI 지수 발표, 이젠 FOMC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대감, CPI 결과가 둔화가 됐다고 하니까 물가가요. 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골디락스, 이상적인 경제 상황까지도 이야기하는, 기대를 하는 시각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증시의 방향성 일단은 지금 윗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속도가 좀 더 붙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가 좀 붙기를 바라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속도가 붙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네. 조금씩 더 느려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기대를 할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쪽에 별이 있어서 네. 별을 바라보고 좀만 저 가면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어. 아니면 네. 정말로 좀만 더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생각을 하면 딸 수도 있겠어. 이라고 가면은 네.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의 방향은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는 것 같은데 그 가는 방향에 좀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장 이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에 야구 선수 임창용 선수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죠? 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네, 천천히 가든 빠르게 네. 가든 그렇죠. 방향성을 느림의 정확히 미학도 가는 있고 게. 이런데 어쨌든 방향은 맞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빠르게 막 이렇게 대응해서 자꾸 네. 구간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알고 보면 창호 앵커님도 그 투자 이렇게 하시지만 투자라는 마인드로 그래 나는 평생 이거를 할 수 있겠어 내 네. 직업 외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속도는 느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항상 방향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죠. 네, 맞아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바심,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더 과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사실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기대 심리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단 우리가 좀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방향성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게 된다면 증시에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단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좀 올렸죠? 네. 3.25%에서 3.5%로 네. 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으로 인상 결정이 내렸는데, 자, 이런 와중에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2월 FOMC 여기서 이제 50bp 요거 빅스테로 갈 거냐, 25bp 베이비로 갈 거냐, 그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5bp를 원한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좀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물가, 인플레를 좀비라고 생각하면 좀비요? 좀비. 네, 이걸 때려잡으려고 지금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비 하니까 또 영화 같은 거 생각나네요. 네. 근데 이게 재밌게 이제 표현하는 예. 이 시간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계속 잡히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완벽하게 잡으려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좀비 네. 영화 속에도 보면은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어떻게 상처를 입어도 계속 전진합니다. 완벽하게는 없는데 잡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는 잠잠하게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움직임을 둔탁하게.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 숫자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총알이라고 표현을 하면 25, 25로 끊어서 보면 한 4번, 5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5.2나 6까지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그렇죠. 5.2 정도 생각한다면 사실 지난해 같으면 그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때려버리면 거의 한 번에도 그렇죠. 도달할 수 있는 수치죠.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잡히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보면서 25짜리를 한번 던지고 25를 던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던진 게 한 2, 3개월을 보고 네. 다시 한번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세게 좀 해놨기 때문에 지금 6.5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CPI가 6.5까지 온 거는 본인들이 2까지 간다고 해도 그게 좀 부족한지 몰라도 어쨌든 잡히는데 누그러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게다가 지금 전달 대비해서 감소를 한 거는
코로나 들어와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하게 되면 경기도 휘둘리고, 그러니까 좀비 잡으려다가 우리도 잡히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너무 수도 있고. 센 거 던지면 네. 다음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충격을 다 한 번씩 겪어보니까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거에 다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또 이거를 또 역으로 또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가보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다들 위기 할 때도 연준은 반대로 또 기다렸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지 보자. 그분들은 항상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뒤늦게 가요. 근데 그게 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걔네들 참 바보 같아 이러지만 아니면 잘 보면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거기서 퍼져나가는 그 효과들, 전 효과들, 그렇죠. 그걸 다 봐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거겠지라고 저는 좀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가 미국에 예금은 없지만 미국 네. 금리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뭐 0.75% 이렇게 가는 것보다 잔잔하게 조금씩 던지면서 확인하고 하는 게 그들 스스로 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주목할 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준은 항상 명확하게 자기네 기준을 제시해요. 네.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한 거지. 얘네들은 올해 금리는 없다라고 일단 못은 박았어요. 맞아요. 사실 시장에서 막연하게 네. 금리 인하 하지 우리, 않을까? 네, 우리끼리 그냥 얼마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가는 거고 맞아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그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시카고 패드워치 이거 보면은 지금 90%가 25bp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많이 갔네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그냥 거의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함부로 예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그 듬직한 점잖은 파월 아저씨인데 네. 항상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가면 찬물을 끼얹었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간 거고 메시지를 줬던 거. 나 이렇게 한다니까 한 거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제하고. 나중에 인하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25bp 이렇게 올려도 나중에 이게 텀이 길어지게 되면 네. 그게 아마 시장에서는 인하 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속도 조절이 인하에 대한 효과로 오히려 반영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가운데서 25bp의 가능성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는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0.75% 한 방에 가지는 않겠고 연준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를 보면서 아마 0.25%씩 25bp씩 조금씩 던져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연하게 희망 품고 막연하게 좋게 보는 시장은 아니죠. 50bp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난해 6월에 코스피 급락 이후에 거의 뭐 3중 바닥이죠. 3번 꽂아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좋다 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전문가는 이제는 시장의 그 바닥 얘기 끝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이고 싶죠. 근데 제발요. 지난주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네. 우리가 제가 연말에도 그랬고 또 다른 아침 프로에서도 이제 좀 그랬었고 연초까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그 수급의 교차점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V자로 이 단기간 한 3주, 4주만 보면은 V자 라인이에요. V라인, 얼굴에 V라인처럼 쫙 올라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V라인이 쭉 그려져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요 구간이 V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빠질 때는 기관들 그 배당락 그것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쭉 빠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위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한 6월쯤, 5, 6월쯤에 급락 그리고 나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 9월달 9월달에 뭐 다 이때 뭐 1,700, 뭐 1,800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네. 아찔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발생이 다시 되면서 예.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이 여름 전과 이 가을에 우리 명절 있을 때 이 저점이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점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게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점이 올라오는
흐름으로 가니까 이제는 좀 바닥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바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뭐 공격적으로 매매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은 시장은 지금 어쨌든 하락장입니다. 예. 작년 1월 첫날부터 해서 한 번도 그 1월 첫날에 고점을 넘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나오는 이제 하락장의 약세 구간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게 좋은데 희망은 이제 한번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좀 되겠습니까? 경계할 만한 요인들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계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있는 것들, 예. 그 연준 관련해서 이 CPI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2번 걸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먼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예. 이게 나중에 지나가고 되면 우리 지금 예상한 대로만 간다면 바닥의 시작점이 지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까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도하게 좀 시장의 상황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도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방송하기 전에 우리 얘기하다가 봤는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네.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투심의 욕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거 네. 잠깐 첨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탐욕과 공포심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보면은 40대에서 다시 50 중립을 넘어서 이제 욕심의 초기에 왔는데 이 시장 우리 시장 지수가 미국 시장하고 웬일로 좀 요즘에는 동조화돼서 가다 보니까 네. 요거를 좀 투심을 좀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지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욕심이 이제 딱 온다는 건 뭐냐면 슬슬 매수할 기회라고 보는 건가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아하. 베팅 한번 해볼까? 네. 네, 한번 이렇게 패를 보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그래서 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 탐욕에 끝까지 가버리게 되면 아마 지수상으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전에 저 고점인 2,450, 2,500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까지 가려면 FOMC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메시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그게 이제 빠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연준 위원들도 매파였던 애들이 다시 살짝 비둘기 흉내를 내는 발언도 하고 있고. 흉내죠,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얼굴은 못 봤지만 이름 아는 사람 뭐 있잖아요. 뭐 제임스 블라든이 뭐 세인트루이스래요. 저 야구 선수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고 네. 모든 분위기가 일단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경계는 그래도 하자라는 조심스러운 요걸 보면서 그렇게 지표를 기반으로 한번 삼아봐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CPI 결과 확인을 했고 물가도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좀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월 FOMC에서 금리를 미국 연준이 또 어떻게 올리기로 결정을 할지도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고요. 투자를 아주 망설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경계심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장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위클리 뉴스 확인을 해봤고요.